자, 오늘도 내부자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짚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죠. 오늘 이 시간 헬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업앤다운 어느 쪽 고르셨을까요? 자, 김시은 팀장은 다운, 최진욱 팀장은 업 의견 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지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바꾸실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지난주부터 우리 김시은 팀장님이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많이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좋을 때도 많이 오르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다. 특히 네. 2600을 맞고 그래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대비했을 때 투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400 종목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 470 그리고 코스닥은 760 정도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이번 주 봐야 하는 지표가 너무 많다. 일단 뭐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CPI는 상회하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올라야 하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와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일부 종목군들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변동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볼 필요는 있다. 부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움직였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최진우 팀장님은 업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지금 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경신하면서 또 황제주에 등극을 했다는 뉴스 여러분도 접하셨을 겁니다. 장중 100만 101만 5천 원. 이렇게 또 중간에 0이 있으면 숫자 읽기 어려워집니다. 101만 5천 원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코스닥도 다시금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분위기가 코스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오르려면 역시나 시총 상위주들이 좀 움직여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이익 추정치가 코스피는 계속 지금 상승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거의 뭐 조정에 나왔던 부분들은 지금 이익 추정치 부분들은 상향이 됐는데 이제 주가가 먼저 좀 움직여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 좀 단기적인 조정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새마을금고 뱅크런 리스크 부분들 그리고 미국 긴축 지속 부분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가 좀 되면서 그에 따라 좀 한 달째 좀 지수가 조정은 나왔지만 사실 지금 뭐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방향성 부분들을 확 바꿔줄 만한 부분들은 아직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부분들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부양 기대감 부분들이 죽는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의 이제 변화 부분들은 딱히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HBM 수요 부분들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쪽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이렇게 실적 장세로 꾸준하게 지금 전환을 해주고 있는 저는 좀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익 추정치만 계속 좀 상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줘도 저는 다시금 좀 재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상승의 시기에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보험주 가장 크게 좀 오르고 있고요. 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 사실 그동안 건설주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도 건설주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 또 기계 섹터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오늘은 운수장비 쪽 자동차주들이 그동안 올랐던 데 반해서 좀 쉬어가고 있고요. 음식료나 의류 업종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이슈와 함께 주가의 강세가 지난주부터 올랐던 개별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메타에서 새롭게 출시한 SNS, 스레드의 영향으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명 메타 관련주 과연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의견은 오늘 약간 김시은 팀장님은 X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최진우 팀장님 O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메타 관련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챗봇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공급 중이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보면은 소프트웨어, 뭐 광고, 그다음에 뭐 카페24는 뭐 관련된 숍스, 뭐 이런 게 좀 모멘텀이 부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일단 관련했을 때, 네. 솔리드 관련했을 때 내일까지는 움직일 가능성. 스레드. 스레드. 네. 이름이 어렵죠? 솔리드는 이 밤의 끝을 잡고요. 예, 스레드. 네, 어려워요. 예. 내일까지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오늘 움직였던 상한가에 움직였던 와이즈버즈라든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공식 협력사이다 보니까 네.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점상을 했는데 오. 장 초반에 매수 잔량이 1,200만 주에서 950만 주 그리고 지금은 790만 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관련했을 때 1억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많이 돋보이고 있긴 한데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사용해 보셨어요? 네, 스레드? 저는 금요일에 어때요? 5천만 명 가입자로 네, 지금이 9,700만을 돌파했다고 하죠? 저는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왜요? 그게 재밌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진 않은데 네. 트위터의 대항마다 어쩌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트위터랑은 조금 네. 사용 결이 다르고요. 어떻게 달라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취미라든지 뭐 덕질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다면 스레드 네.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을 걸고 일상을 적는 약간 일기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트위터를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셀럽이나 그런 매체들을 팔로우하면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았지만 태그하면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거를 다시 페이스북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일기장 같은 거다. 일기를 공식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쓴다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정서에는 사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가입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쓰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얘기를 나눠보면 네. 우리나라 정서랑 그렇게 맞진 않은데 일단 사람들이 가입을 하니까 저도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 것 같다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이제 업체 측에서 빨리 이제 독려해라. 뭐 이런 게 또 있겠죠. 뭐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은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어요. 스레드를. 네. 그런데 인플루언서들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인스타보다 스레드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에 가입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스레드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스레드가 페이스북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북이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사실상 맞아요. 광고라든지 부장님들 많이 이런 게 좀 사용하시죠? 많으시니까. 근데 아직 스레드 같은 경우는 광고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잘 될 것 같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와이즈버즈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레드 사용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느끼셨을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플루언서들의 활발한 활동, 그게 처음에 이제 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이나 그 쇼츠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밀어줄 때도 인스타그램에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영향이 있으면 스레드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김시현 팀장님은 단기적으로 보셨단 말이죠. 네네. 최전일 팀장님은 오후 의견 주신 건 계속해서 뭔가 끌고 갈 모멘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는 보고는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재상승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는 좀 오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네. 사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트위터랑은 어느 정도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좀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스레드 같은 경우가 지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스타 팔로우를 그대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 좀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스레드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좀 광고 매출 부분들이라든지 공구 진행 부분들이라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을 마케팅을 좀 타깃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두 가지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전에 인스타 쪽에서 시행을 했던 마케팅 부분들이라든지 그 스레드 쪽에서 또 할 수 있는 마케팅 부분들의 요소가 일단은 좀 다방면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스레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이익 사이클을 좀 돌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지금 연동을 해서 지금 플랫폼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플랫폼을 지금 런칭을 시켰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의 지금 SNS 점유율 자체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그 점유율에서 지금 치고 가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연동 부분들 말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연동이라는 이슈 부분들을 좀 카드로 내보내면서 지금 스레드에 대한 점유율을 빈도폭을 좀 높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판단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제 트위터랑 어느 정도 스레드의 좀 빈도폭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지금 트위터가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는 호재 아니면 악재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좀 공존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반도체에 대한 업황 모멘텀이 좀 부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살아있는 테마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스레드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오를 들었습니다. 네,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일컬어주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김신 팀장님은 대장주 와이즈버즈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기업인지 좀 간단하게 네, 들어볼까요? 공식 협력사이다 보니까 네. 보통 3대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네. 공식 협력사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모비데이즈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네, 전거래일에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테마주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대장주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테마주가 최근에 형성을 많이 하면 1등만 혼자 달려나가고 있고 2등과 3등은 함께 안 가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보유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하지만 그 후발로 보시는 종목군들을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와이즈버즈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네. 와이즈버즈를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호 팀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 보십니까? 저도 원래 맨 처음에 와이즈버즈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김신 팀장이 먼저 좀 뽑으셨다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네. 플레이디도 워낙 지금은 플레이디. 주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좀 상한가네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와이즈버즈랑 플레이디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 영위는 비슷합니다. 이제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KT그룹에 있어서 광고 대행을 하는 좀 업체인데 네. 일전에는 어느 정도 광고 대행사로만 좀 시작을 했었던 업체인데 최근에 좀 타겟 마케팅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고객사에 대한 좀 다변화 부분들을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성 면에서도 뭐 좀 긍정적인 면이 좀 있다라고 관점으로 보고 있고 사실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600선을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10,000원대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8,600선이 앞전 정고 라인입니다. 이 정고 라인의 매물을 얼마나 잘 소화를 해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는 좀 10,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슈팅 이슈가 좀 살아 있을 거다. 다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앞전에 좀 갭을 좀 많이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갭을 좀 많이 띄워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좀 갭을 메꾸러 한 6,000원대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부분들도 지금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좀 돌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마크 주커버그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UFC 뭐 경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히려 광고가 된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스레드 과연 제가 아직 가입을 안 했거든요.
제가 과연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입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께도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또 현재 구간 보면 보험 섹터가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 상승률만 해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할 것 없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보험주는 왜 오르는 걸까요? 두 분의 일단 보험 섹터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보험 섹터가 올랐을 때는 회계 기준 변동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또 낮게 평가가 돼서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셔서 오늘 보험주 근데 왜 오르는 걸까요? 아세요? 지금은 아세요? 사실상 뭐 추가 금리 인상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보험사들의 좀 이익 추정치 부분들이 좀 상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저는 좀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이 저는 좀 반대 매매 리스크도 염두를 해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염두를 해두고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은 좀 매수세에 가담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의 좀 매수세 자체만 봐도 거래량이 그렇게 큰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단기적인 슈팅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좀 움직여주는 부분들이지 사실 지금 보험사들이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기조, 지금의 고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끌고 가줘야만이 이익 추정치 부분들이 좀 상향이 될 수 있는 사이클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주의 강세가 오늘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김신 팀장님은 보험주에 대해서 X의견을 드신 이유는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섹터가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관련했을 때 보험주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당 이익이 그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배당에 대한 매력 때문에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익 추정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배당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접근을 하시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추정치가 많은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제도가 적응하게 되면서 자본 비율이 적정 수준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부 이런 점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확인해 볼 만한 점은 있지만 하지만 배당에 대한 매력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모아갈 법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가운데 건설주 그 가운데 있어서 다양한 뭐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다라고 일컫는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폴란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관련한 내용이 핵심 안건으로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은데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긍정의 의견 주신 최진희 팀장님. 저는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테마에 대한 옥석가리는 분명히 진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있나요? 일단 중소형 건설사, 뭐 대형 건설사도 그렇죠. 그렇고. 이제 건자재 쪽 관련해서는 건설 모듈러 기계- 주택이 지금은 좀 그쵸.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그 건설 기계 수요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테마성 이런 부분들 말고는 딱히 지금 뭐 건설사가 전부 다 가기에는 그 리스크 부분들이나 모멘텀 부분들이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 전부 다 끌어줄 만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끌고 갈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옥석가리기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재건 쪽 접근을 한다. 그럼 저는 좀 모듈러 주택 쪽을 조금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폐허 부분들,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인프라 복구 부분들이 있어서 주택 건설 지원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 이슈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현장에 가서 좀 건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80% 정도는 완성을 해놓고 그리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좀 레고처럼 쌓아가지고 20%를 완성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부분들에 있어서 모듈러 주택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전쟁이 휴전이 된다든지 종료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인프라 복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속도 부분들이 좀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모듈러 주택 부분들에 대한 건자재 수요가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모듈러 주택 쪽은 좀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단지 그냥 건설만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재건으로 좀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도 사실 이 과연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제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주 내에서도 탑픽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신 팀장님. 저는 SY를 가지고 왔는데 SY. 비슷한 의견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네. 테마성으로는 순방하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자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돌파 매매를 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지금 U자 모양을 그리고 일정 라인대 5,700원대를 뚫으면서 움직이는 라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라인대를 뚫게 된다면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했을 때 테마에 대한 기대감, 특히 테마적으로 보게 됐을 때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뭐 건축자재 이런 쪽에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진우 팀장님은요? 저는 덕신하우징을 좀 언급 많이 가지고 되는 왔습니다. 최근에 좀 낙폭이 나와주고 나서 바닥 잡힌 네. 부분에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폭으로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제 2%대까지 다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지금 지분율을 다시 좀 늘린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여지가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모듈러 주택으로 좀 엮여있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두 분의 탑픽 종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히든 섹터, 히든 종목은 두 분 어떤 것을 고르셨을까요? 히든 섹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의 히든 섹터는 뭘까요? 화장품? 네, 김시은 팀장은 자동차 부품주, 최진우 팀장은 화장품을 고르셨습니다. 팀장님, 자동차 부품주는 오늘 약간 쉬어가죠? 오늘 좀 쉬어가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워낙 큰 강세가 있었기 그쵸?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테마주 흐름이 다 돌게 되면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기회가 나오지 실적으로 않을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지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계속해서 양봉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실적 시즌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좀 더 보게 된다면 지금은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진우 팀장은 화장품주를 고르셨어요. 화장품주들도 막 이렇게 이슈가 되다가 최근엔 살짝 조용해요. 네네네. 지금 이제 화장품 안에서도 색조 쪽은 무조건 좀 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색조 쪽을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가장 큰 것은 마스크를 지금은 안 낀다는 부분들이죠. 그럼 마스크를 안 끼게 되면 이제 하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색조가 수요가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여지가 살아있는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좀 남아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펌텍코리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들의 리서치만 좀 봐도 현재 구간에서 좀 절대적인 좀 이익 부분들 그리고 올해 좀 절대적인 이익 추정치 상향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전에 코로나 시기 때 있었던 영업이익 부분들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좀 트리거를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러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영업이익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20% 정도 상승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부분들에 있어서 좀 최고치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업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 다각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품은 좀 색조 쪽을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좀 펌텍코리아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5일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오늘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좀 낙폭이 나와주고는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지금 낙폭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최근 좀 앞전에 신고가를 만들어줬던 구간에 있어서의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리메이크로 좀 우리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단기 한 5일선이나 20일선을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히든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그리고 화장품 가운데서 한 종목 꼽아봤습니다. 자, 내부자 들을 시간 영일리서치의 최준우 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